네, 토마토 모닝 빅데이터 시간입니다. 미증시는 인플레이션 둔화 신호에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한편 우리 시장, 전거래일 양시장이 모두 다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떤 흐름 가져갈지, 또 어떤 종목이 오르고 내릴지 전일 수급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 매수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 쪽에서는 일단 카카오 그룹주를 많이 담았습니다. 카카오페이 그리고 카카오뱅크를 많이 담았는데요. 전거래 시총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하락한 가운데 외국인 쪽에서는 이 두 종목 쪽으로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이어서 2차전지 관련주 포스코 케미칼 쪽으로도 수급이 들어왔는데요. 외국인 쪽에서 담았지만 주가는 3%대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SK텔레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최근 통신 3사들의 주총 시즌이 개막한 가운데 미래산업에 집중하고 있는 SK텔레콤은 전거래일 외국인들이 담은 가운데 약세장 속에서도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현대로템이 또 이름을 올렸습니다. 방산 관련주 현대로템 7억 원 규모의 고속철도 수주를 두고 17년 만에 우진산전과 대결을 펼치는 가운데 현대로템의 주가는 전거래일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기관 쪽에서는 어떤 종목을 담았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기관 쪽에서는 오랜만에 제약 바이오 관련주가 첫 번째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쪽으로 수급이 들어왔는데요. SVB 사태로 미국 나스닥장에서 바이오 관련주들의 투심이 악화된 가운데 커플링 현상을 보이는 국내 증시의 바이오주들도 긴장감이 감돌았는데요. 주가는 하락했지만 기관 쪽에서는 많은 양을 매수를 했습니다. 이어서 LG전자 그리고 LG그룹주를 많이 담았습니다. 전거래 기관은 실적 기대감에 비해서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느끼는 LG그룹주들 쪽으로 수급이 들어왔는데요. 한편 최근 LG가의 첫 상속 소송이 있는 LG 주가는 전거래일 다시 한번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삼성전기가 또 이름을 올렸습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부품 수요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죠. 전거래 기관이 담았지만 주가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LX 일렉트릭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LX 일렉트릭은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약세장 속에서도 전거래일 3%대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상에서 매도한 종목들은 어떤 종목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상에서 외국인들은 반도체 투톱을 일단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를 많이 팔았고요. 밑으로는 LG전자 쪽으로도 매도 물량을 출회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이 두 종목 모두 다 1분기 1조 원대 영업이익이 점쳐지는 상황인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어닝 쇼크가 예상되는 가운데 반대로 LG전자는 1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는 종목입니다. 이 두 종목의 희비가 이렇게 엇갈릴 전망입니다. 이어서 포스코 홀딩스 쪽으로도 외국인들이 매도 물량을 내놨습니다. 최근 외국인 쪽에서 포스코 홀딩스를 계속해서 매도하고 있는 가운데 전거래일 주가는 3%대로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KB금융이 또 외국인 쪽에서 매도 물량을 출회했습니다. SVB 사태 미증시에서 은행주들이 하락한 가운데 국내 은행주들도 부진한 흐름 보였는데요. 외국인 쪽에서 KB금융을 많이 팔았습니다. 이어서 기관 쪽에서는 어떤 종목을 매도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기관 쪽에서는 성장주 네이버를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밑으로는 자동차 관련주 기아 쪽으로도 매도 물량을 출회했는데요. 최근 주가는 박스권 안에서 견조한 흐름 이어가고 있는 종목이죠. 기아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일 주가는 3%대로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 쪽으로도 매도 물량을 출회했고요. LG그룹주, LG이노텍 그리고 LG화학 쪽으로도 기관 쪽에서 팔았습니다. 특히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최근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피상에서의 특징주 함께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상 특징주는 LX 일렉트릭입니다. LX 일렉트릭이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약세장 속에서도 주가는 선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는 최근 수주 잔고가 전력 인프라 매출 호조로 증가하고 지난해 제품 판가를 인상한 가운데 반대로 원가 하락폭은 커서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됐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의 수급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일단 엔터주를 많이 담았습니다. SM 그리고 JYP 엔터테인먼트를 많이 담았고요. 최근 주가 견조한 흐름 이어가는 종목입니다. 하림지주 쪽으로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이어서 2차전지 관련주 LNF 그리고 최근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종목이죠. 보톡스 관련주 메디톡스로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왔네요. 이어서 기관 쪽에서는 어떤 종목을 담았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기관도 마찬가지로 일단 SM을 가장 많이 담았습니다. SM의 경영권 인수전이 마침표를 찍은 가운데 주가가 급락했던 SM 쪽으로 다시 한번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는데요. 전거래일 주가는 소폭 반등했습니다.
이어서 게임 관련주 위메이드 그리고 카카오게임즈가 차례대로 이름을 올립니다. 위메이드는 상장 자회사인 위메이드 맥스 그리고 위메이드 플레이의 합병 추진설에 장중에 강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하락으로 전환하면서 주가는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주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카카오게임즈는 기관이 담았지만 주가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밑으로는 또 로봇 감속기 관련주 SBB테크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상승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전거래일 많이 출회된 가운데 기관 쪽에서는 담았지만 주가는 8%대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셀트리온 제약도 이름을 올렸는데요. 최근 조정 국면에 들어선 종목이죠. 셀트리온 제약의 주가는 전거래일 5%대 하락으로 마감을 했네요. 이어서 코스닥상에서 매도한 종목들은 어떤 종목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상에서 외국인들은 일단 에코프로 그룹주를 일제히 매도했습니다.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N까지 팔았는데요. 에코프로가 유럽의 CRMA 법안 수혜 기대감이 있는 가운데 약세장 속에서도 다시 한번 상승하면서 전거래 52주 신고가를 다시 경신을 했습니다. 하지만 에코프로 BM 그리고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에는 주가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CRMA 법안 기대감이 있는 다른 종목이죠. 폐배터리 관련주 성일하이텍 전거래 주가는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2차전지 관련주 첨보 쪽으로도 외국인 쪽에서 매도 물량을 출회했는데요. 1분기 실적 부진 전망이 있는 종목입니다. 이 첨보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일 외국인 쪽에서 매도 물량을 출회한 가운데 주가는 7%대로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기관 쪽에서 매도한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기관 쪽에서도 일단 2차전지 관련주들을 많이 팔았습니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밑으로 LNF까지 매도 물량을 출회했고요. 외국인 쪽에서는 담은 두 종목 쪽으로 기관 쪽에서는 반대로 매도 물량을 출회했습니다. 하림지주 그리고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도 기관 쪽에서 매도 물량을 내놨네요. 이어서 코스닥상에서의 특징주 함께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상 특징주는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가 유럽의 CRMA 법안 초안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주가가 상승 중입니다. 특히 SK 에코플랜트 테스트와 함께 유럽 지역의 배터리 재활용 MOU를 체결했던 사실이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 전거래일 주가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네요. 이어서 주요 일정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은 미국의 2월 PPI 그리고 소매 판매 발표 일정이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9시 30분에 확인을 해보실 수 있겠고요. 또 세계 최대 배터리 규모 산업 전시회죠. 인터배터리 2023이 오늘부터 17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산업부 2차 간주제의 한국과 네덜란드의 이 수소정책 토론회 일정이 있으니까요. 관련주들 흐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네요. 이렇게 주요 일정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토마토 모닝 빅데이터 시간이었습니다.